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 채널의 구독자가 1500명을 돌파했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승인이 나서 광고도 가능해졌습니다. 미약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고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생각해본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은행 업종에 대한 판단입니다. 2020년도에 은행들의 당기순이익 현황은 3분기 때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조금 꺾였죠. 이 배경을 살펴보자면은 은행 영업이익의 주 구성 요소인 이자 이익의 규모는 그대로인데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님, 이게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은행의 P-C가 줄어드는 거죠. 님이 줄어든 거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그거에 따른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대출 총액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이자 이익의 규모는 그대로였다. 반면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못 받을 수도 있는 비용을 감안하는 대손 충당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순이익은 떨어지게 된 거죠. 자, 각 상장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익이 그래서 준 곳도 있고 늘어난 곳도 있는데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봤을 때 여기서 무난한 애들이 그나마 좀 볼만한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보게 되면은 맨날 시장에서는 이제 KB랑 하나금융지주를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밑에 실적이 양호했던 지방은행 같은 것도 몇 개 받으셔야겠죠. 단순 밸류로는 얘네들의 이익이 잘 나고 있고 PER 레벨도 절대적으로 봤을 때 되게 낮습니다. 뭐 3에서 5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융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워낙 밸류가 또 싸다 보니까 눈길이 계속 가는 거죠. 자, 뭐 지표 이야기 그 정도로 하고 최근에 이제 정책적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약간은 지루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조약 바젤 협약에 따라서 여기 바젤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바젤3 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을 22년까지 시행을 해야 돼요. 전 세계 은행들이 이제 22년까지 지켜야 되는데, 또 이런 규제라는 게 뭔가 이렇게 옥죄는 거지 않습니까? 은행들의 위치나 영향력을 고려해가지고 은행이 망하면 파급력이 크고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니까 보통은 어떤 안정성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실행하기로 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업 대출에 대한 손실률이나 위험 가중치를 하향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은행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여러 비율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BIS 비율이라는 거죠. BIS는 국제결제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제시한 비율,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비율이 있어요. 이런 걸 따져요.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대략 내용은 자본 대비 얼마나 큰 위험 자산을 갖고 있는가, 이걸 가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BIS 비율은 8%고요. 보통 자본 비율 4.5%, 티어1 비율이 6% 정도 이런 식으로 권고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늘 버퍼를 더 둬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비율들을 은행들이 얼마나 어긋나지 않게 유지하냐를 살펴보는 거죠.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별 문제 없었고요. 은행 공시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이제 자금 조달을 주기적으로 하는 공시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은행이 돈을 벌려면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위험 익스포저인 대출을 마냥 늘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 여력을 맞춰서 대출하라, 그걸 지키라고 이제 비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아까 바젤3를 실행을 하면 기업 대출에 대해서 위험 가중치를 낮출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위험 가중치가 떨어지면은 위험 가중 자산 규모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BIS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게 되면은 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 비율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고 해요. 뭐 딱히 은행이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오르게 되고 자본 여력이 생기게 된다. 계산해보니까 대충 1에서 한 4%까지 오르게 되는데, 뭔가 규제적 조치를 취했는데 한편으로는 BIS 비율은 또 높아진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사항을 20년 2분기부터 선제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은행별 스케줄표가 있죠. 그러면 이걸 하면은 BIS 비율이 높아지니 또 추가적으로 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런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국제은행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니네가 국가적 경기 부양을 하라는 용도로 이런 거 쓰라고 넣은 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 뭐 지금은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을 해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국내 은행들의 BIS 자본 비율은 16% 정도로 기존 대비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규제 비율을 국내 은행들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테이블로 보시면은 각각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다 국제 기준 대비 관리가 되고 있는 편이고, 은행 지주사들로 보더라도 레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정서상 이거 못 맞추면은 엄청 십자포화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크게 벗어날 리가 없습니다. 또 은행들은 정부가 규제를 하는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지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는 없다, 안정성 측면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바젤3 최종 통과하면서 이제 버퍼가 더 생긴 건데, 이걸 조기 적용한 것이 기업 대출로 전체 대출 증가액 중에서 50% 이상을 채우겠다고 하고 이걸 실행을 한 건데, 요새 신용대출, 가계대출 이런 게 폭등을 하니까 이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워졌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부 대형 은행들의 대출 현황을 보면은 KB고 하나인데요. 자, 2분기 대비 가계 증가한 거, 기업 증가한 거보다 크죠. 뭐 하나도 가계 증가가 기업 증가보다 큽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뉴스로 10월, 11월 달에 국내 가계대출이 훨씬 많이 증가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들이 연말까지 약속한 비율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못 지킨다고 엄청 불이익이 있는 거냐? 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계대출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은행들은 또 약속했던 걸 지켜야 되고, 이모저모로 개인 신용대출은 막힐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 통해서 이렇게 신용대출 규제, 마이너스 대출 중단 뭐 이런 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은행들이 주주환원 책을 써서 자본 여력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유독 가지고 있어요. 뭐 비율로만 보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충분한 안정성 버퍼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바젤3 최종안을 니네 그러라고 조기 실행한 거 아니다. 기업들 대출 늘려주고 그런 거 하라고 시켜준 거지, 니네 여력 생겼다고 대출 늘려가지고 배당 늘려주라고 열어준 거 아니다, 이런 제스처겠죠. 그래서 주주 배당을 줄이도록 검토를 요청했어요. 다른 나라 이야기를 막 해요. 각국의 감독기관들이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전년도 수준 배당으로 동결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를 봐라. 그러니까 은행주에 대한 시장의 일반적인 인식이, 여기는 저퍼주인데 배당 수익률이 높다, 이런 거가 관심을 끄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노이즈가 일부 생긴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하는 배당 컷, 배당이 빵이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20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일단 내년에 정하겠지만은 권고로 한 배당 성향 20% 맞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전년도보다 조금 줄기는 주는데 어쨌든 20%까지 빵은 아니다, 이게. 요걸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19년도에 20% 이상 준 애들은 좀 규모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조금 줄어들 텐데, 일단 그래도 배당을 주긴 줄 거고, 그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4% 정도는 나온다. 근데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20% 부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뭐 줄어들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성향적으로 별로 크게 줄 것이 없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한 5에서 6% 정도가 나오게 돼요. 또 걔 중에서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뭐 실적 방어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배당 성향도 애초에 20%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버퍼가 있어가지고 이게 6%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봐야 이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사람은 28일밖에 기회가 없겠죠. 자, 최근에 메이저 은행들의 주가는 저평가 메리트 이런 게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다들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이제 12월 배당컷 노이즈가 관련된 이슈가 적용된 거거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혼자 따로 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은행이 메인이 아니고 얘는 증권사고, 거기다가 카카오뱅크 이런 게 섞여 있어가지고 좀 예외 사항입니다. 근데 일단 은행주에 대해서는 살짝 지금 사람들이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은 지방은행들을 봤을 때는 JB나 DGB 같은 경우에는 엄청 꿋꿋해요. 얘네는 뭔가 있다는 게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연계가 됩니다. 자, 초반에 봤었지만 이 두 지방은행들은 실적 방어를 한 은행들이고 배당 여력도 상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투자 기회를 물색해 볼 겁니다. 또 미국에서 최근에 요새 금융주가 제법 잘 오르거든요. 뭐 골사, 골드만삭스, 뭐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 좀 오르는데, 요건 이제 미국 연준에서 니네 충분히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다시 줘도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타고 다들 바닥 대비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도 이런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야, 미국도 이제 풀어줬는데 우리도 풀어주겠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결정은 내야 되겠지만 일단 배당 컷은 없을 것 같고, 주가 측면에서도 뭐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동성 트렌드를 봤을 때는 일단 29일에 배당락 시점에 락이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에 일단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루밖에 없는 기회인 28일에 조금 사볼 수가 있을 거고, 혹시나 뭐 그 이후에 락이 있든 없든 이 뒤에 조금씩 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고 이런 식이 되겠지만, 배당 컷이 여전히 두려우면은 뭐 29일이 투자 기회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겁니다. 단순히 은행주에 대한 배당적 이슈 말고도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슈가 끝나가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금리 인상 제스처가 언제든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나올 때마다 제스처가 보일 때마다 은행주는 이미 뭐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주가 정면에서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베팅을 해보자 그러면은 좀 싸고 밸류 메리트가 있는 애들 쪽에서 기회를 봐야 되겠지만, 야, 은행주는 다 싸지 않냐 이러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JB금융지주가 이제 이 레벨이나 배당 성향이 20%가 안 된다는 점에서 뭐 상대적으로 버퍼가 있다는 측면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뭐 뒤에 말씀드릴 이슈들로 DGB금융지주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뒤에서 차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